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시는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기분 좋은 10월, 여러분의 웃음이 한 달 내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기 부양체크 오늘부터 우편 발송 시작됩니다. 개인 $600,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최대 $1,100까지 지급됩니다. 대형 병원 그룹인 카이저 퍼머넨테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거부한 직원 2,200명 이상을 정직 처분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프리스쿨 의무 교육화와 이중언어 프로그램 확대, 대학 학자금 마련을 위한 세이빙 어카운트 마련 등의 공교육안에 서명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봉지 같은 재생 불가능한 포장지나 용품에 리사이클 마크를 표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 기름 유출 사태가 심각해진 것은 관계자들의 늑장 대응 때문이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상가와 주민들의 집단 소송이 제기됐습니다. 기름 유출에 따른 해변 폐쇄 조치로 영업 피해가 예상되고 기름 오염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담겨 있습니다. LA 시의회가 공공은행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60일 이내에 공공은행 설립 제안서 초안이 작성돼 시의회에 제출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의 회장인 차민영 박사가 동포사회의 발전과 권익신장의 공헌으로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추진했던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복지 지출 법안의 규모를 2억 3천억 달러 이하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을 모색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소셜미디어 그룹 페이스북이 공공의 이익보다는 사익을 우선시했다고 폭로한 내부 고발자가 상원 청문회에 출석했습니다. 저커버그 CEO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난 1월 6일 연방의회 폭동 사건 조사특별위원회가 사건의 관계자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지 2주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분자를 만드는 정밀한 도구를 개발한 공로로 독일의 베냐민 리스트와 미국의 데이빗 맥밀런이 수상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란이 미국으로부터 핵 협상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받았다며 곧 협상을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한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추가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화천대유 50억 클럽 6명의 실명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아메리칸리그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보스턴이 양키즈를 6대2로 꺾고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해 템파베이와 상대합니다. 내셔널리그 와일드카드 경기는 오늘 오후 5시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간의 경기로 펼쳐집니다. 다저스는 맥스 슈어저, 세인트루이스는 아담 웨인라이트가 선발로 나서고 오늘 오후 5시부터 TBS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일단은 낙폭은 많이 줄였습니다만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2.3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대체로 흐리고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3도에 머물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일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입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기름 유출 사고는 늑장 대응이다라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름 유출 정황을 파악한 최초 신고는 1일 밤 이루어졌습니다. 한 선박 탑승자가 바다에 기름 광택이 보인다라고 해안경비대에 알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신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6시간 뒤 국립해양대기관리국이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해상에 기름띠 가능성이 보고됐지만 이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시추업체 앰플리파이 에너지가 기름 유출 신고를 한 뒤 알게 됐습니다. 최초 신고한 지 12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해양경비대는 기름 유출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첫 번째 전화 보고 때 없었고 또 당시 야관 상황이어서 12시간 동안 조사를 하지 않았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사고합동조사단은 이 뒷북대항 논란에 대해서 항만 인근 해상에서 기름 광택을 봤다는 신고는 흔한 일이라며 지나고 보면 그럴 수 있지만 당시에는 기름 유출을 알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사고합동조사단은 해저 송유관이 어떤 것에 의해 끌려가면서 파손됐다고 초기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앰플리파이는 송유관이 활처럼 휘어지면서 거의 반원 모양이 됐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사고 구역 해상을 지나던 선박의 닻이 송유관에 부딪히면서 파손됐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닷 파손설은 확정하진 않았습니다. 또 합동조사단은 송유관 구멍을 일단 막았고 추가 기름 유출 흔적은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헌팅턴 비치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은 수마일 떨어진 해변과 습지로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회수된 기름은 4,800갤런, 기름 확산을 막기 위해 해상에 설치된 부유식 장벽, 붐의 총 길이는 11,400피트입니다. 현재까지 기름 유출량은 14만 4천 갤런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현지 주민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주민인 피터 모지스 구티에레즈가 이번 기름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사람과 사업체를 대표해서 LA 법원에 집단 소송을 한 것입니다. 이 집단 소송은 어떠한 행위나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비슷한 피해를 봤을 때 일부 피해자가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서 소송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DJ 공연 사업체를 운영하는 구티에레즈는 기름 유출에 따른 해변 폐쇄 조치로 인해 영업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기름 오염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해배상과 의료 검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은 해상 석유 수지업체인 앰플리파이 에너지와 100여 개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직원 수천 명이 백신 접종 의무를 거부해 직무 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전국의 2,200명 이상이 지난 1일자로 무급 정직 상태라고 카이저 측은 밝혔습니다. 2,200명은 카이저 직원의 2% 수준입니다. 캘리포니아나 LA에서는 몇 명이 정직 처분을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카이저 퍼머넌트 측은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이 오는 12월 1일까지 백신을 접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해고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공무원들은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백신 접종 강제화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 카운티 공무원 5명은 백신 접종을 강제하는 행정명령은 위헌적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8월 행정명령을 통해 모든 카운티 공무원들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고 강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LA 카운티의 공무원들은 의학적이나 종교적 이유를 제외하고는 백신을 모두 접종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가 전한 이 데드라인이 지난 지금까지도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카운티 공무원들은 수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제기한 5명은 카운티 정부가 무조건 백신 접종을 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면서 개인 자유에 대한 침해를 멈추고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중도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덕에 4만 명에 육박하는 고령자, 장애인이 목숨을 건지는 등 백신이 뚜렷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 1월부터 5월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으로 메디케어 가입자 가운데 3만 9천 명이 사망을 피한 것으로 분석됐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또 같은 기간 백신 접종 덕에 메디케어 가입자 중 약 26만여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모면했고 10만여 명은 병원 입원을 피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자가격리 면제를 받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미주 한인들은 이제 한국에서도 접종 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 내 접종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미국을 비롯한 해외 백신 접종자로서 격리 면제서를 갖고 있는 사람은 한국 시간으로 7일부터 한국 내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사적 모임 기준에서 제외되는 등 인센티브를 누리게 된다고 밝힌 것입니다. 당국은 우선 해외 접종자 가운데 격리 면제서를 보유하고 입국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접종 확인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이 보건소를 찾아서 본인의 예방접종 증명 내역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게 되면 보건소에서는 국내 예방접종 시스템에 접종 이력을 등록하고 확인서를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민간 고용 증가폭이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민간 고용 정보업체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고용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9월 비농업 민간 부문 고용은 전달보다 56만 8천 명이 증가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 42만 5천 명을 크게 웃도는 증가폭입니다.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은 기업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고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채용에 나서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2주 앞으로 다가온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 사태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 규정 개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이것은 공화당이 상원에서 필리버스터를 행사해 부채 한도를 상향하려는 의회 표결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오는 18일 채무불이행 사태로 미국 경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그동안 백악관은 상원의 중요 규정인 필리버스터를 바꿔서 부채 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디폴트 위기감이 높아지자 그 사정이 달라진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핵심 참모진들은 의회의 방관이 세계 경제를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를 벗어난 지 불과 몇 달 만에 미 국내외 증시를 뒤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 화학상은 독일의 베냐민 리스트와 미국의 데이빗 맥밀런이 수상했습니다. 스웨덴 노벨위원회는 비대칭 유기촉매 반응이라고 하는 분자를 만드는 정밀한 도구를 개발한 공로로 이 리스트와 맥밀런에게 노벨 화학상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1968년에 태어난 리스트는 괴테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막스 프랑크 연구소장입니다. 공동 수상자인 데이빗 맥밀런은 UC 얼바인을 졸업했고 UC 얼바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현재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입니다. 라디오 솔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10월 6일) 수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리고 서늘해집니다. 남가주 하늘에는 오늘 하루 다소 짙은 구름이 머물겠고 오후 한때 잠시 햇살이 교차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5, 6도가량 더 떨어지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도 흐린 날씨에 내일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내려앉겠습니다. 또한 목요일인 내일 밤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가을비가 내리겠고 비가 내리는 금요일 하루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이 70도를 밑돌아서 이번 주 중에 가장 쌀쌀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토요일부터는 점차 구름이 거쳐서 맑아지고 낮 기온도 조금씩 반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도는 상태가 유지돼서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중반까지는 남가주에 한동안 선선한 가을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예상됩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7도, 64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79도, 59도, 해안 지역은 68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1도, 낮 최고 기온 71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베이 교통 상황입니다. 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아주사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60번 웨스트 선상 그랜드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선상입니다. 레이크 에비뉴로 내리는 램프에는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57번 사우스 선상에서 60번 웨스트로 연결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이번엔 91번 이스트 선상입니다. 파라마운트로 내리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14번 사우스 선상 뉴홀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고 5번 사우스 선상에서 버뱅크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두 번째 레인에도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경기 부양책 아직 못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600 언제 들어와?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은행 계좌로 받지 못하셨던 분들은 오늘부터 우편으로 체크가 발송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국에 따르면 오늘부터 $600 그리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최고 $1,100까지의 경기부양 체크가 우편으로 발송됩니다. 오는 27일까지 체크가 발송될 예정이고 이 기간 동안에도 은행 계좌로 보낼 것은 은행 계좌로 계속 발송이 됩니다. 당국은 주민들이 우편을 발송한 후에 실제 체크를 받아보는 데까지는 최소 3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보낸다고 그랬으니 10월 말 정도가 돼야 우편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프리스쿨 의무교육화와 이중언어 프로그램의 확대, 또 대학 학자금 세이빙을 위한 종잣돈 마련까지 사상 최대 규모의 공교육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정연호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5일 가주에서 프리스쿨 교육을 의무화하고 공립학교의 이중언어 클래스를 확대하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컬리지 세이빙스 어카운트를 열어주기 위해 종잣돈을 마련하는 내용 등 3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은 총 $1,239억 달러가 투입되는 기록적인 공교육 투자 계획안의 일환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지난 5월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는 공교육안을 캘리포니아 컴백 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에 따르면 주정부는 $27억 달러를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4살 난 유아를 위한 유니버설 프리-K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새로 개설되는 학급을 충당하기 위해서 기존의 주정부 산하 프리스쿨과 킨더가든 시설을 신축 혹은 개보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유니버설 프리-K 프로그램은 가주에서 4살부터 공립교육을 의무화함으로써 자녀를 프리스쿨에 보낼 경제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중산층이나 고소득층 가정에 자녀의 조기 교육 면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취지입니다. 열릴 프리스쿨 리포트에 따르면 가주의 4살 난 유아 중 프리스쿨에 등록된 비율은 37%에 불과합니다. 주지사의 공교육 패키지에는 또 $19억 달러를 투입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1인당 최고 $1,500의 컬리지 세이빙스 계좌를 마련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할 때 이들에게 각각 컬리지 세이빙스 계좌를 마련해준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에게 무료 점심 제공, 애프터스쿨과 서머 프로그램 확대, 교사 수를 늘려 클래스당 학생 수를 줄이는 방안, 필드 트립과 아트 클래스 기회를 늘리는 내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LA시가 기후변화에 따른 도심 열섬 현상 차단을 위해 도입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쿨 스트릿 2차 프로젝트가 한인타운을 비롯해 LA 지역 곳곳에서 재개됩니다. LA시는 이를 통해 가장 지표 온도가 높은 지역에 나무를 심고 열 전도율이 낮은 포장 도료를 도로에 칠할 계획입니다.
에릭 카스티 시장은 지난 4일 롤스얼리웃에서 쿨스트릿 LA 프로그램 두 번째 단계인 쿨 네이버후드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한인타운 인근 지역인 피코 유니언, 웨스트레이크 사우스, 그리고 롤스얼리웃, 캐노가 파크, 실마, 벌먼 스퀘어, 사우스 센트럴, 보일 하이츠 지역 등에 나무 2천여 그루를 심고 도로의 열 전도율이 낮은 차열성 포장재를 약 60마일에 걸쳐 표면에 칠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LA시의회가 어제 공공은행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시의회가 5일 만장일치로 LA 시내에 퍼블릭뱅크, 즉 공공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방안이 통과됨에 따라 LA 시내 입법 분석관은 앞으로 공공은행 사업계획을 마련할 컨트랙터와 컨설턴트를 구하는 작업에 들어가게 되며 앞으로 60일 내에 공공뱅크 설립 제안서 초안을 작성해 시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LA시의회의 이번 표결은 허브 웨슨 전 LA시 의장이 공공은행 설립 조례안을 지난 2019년 LA시의회에 선보인 지 2년 만에 이뤄진 것으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최근 가주 내 공공은행 설립을 허용하는 AB 857에 서명한 데 탄력을 받아 이뤄진 조처입니다. 공공은행은 비즈니스 업체들에게 대출을 제공해 그 이윤을 지역에 투자하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으로 은행 대출로 발생되는 이윤을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거시설 마련을 위한 기금 조성에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은행에서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소상공인 비즈니스를 돕게 됩니다. 청정에너지 투자에도 주력하게 됩니다. LA시 정부는 크레딧 유니언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공은행은 정부 비영리 단체의 독립적인 이사회와 전문적인 금융인들에 의해 운영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은행 설립 추진 소식을 접한 가주 정책의 지지자들은 일제히 이를 반겼습니다. 케빈 드레온 시의원은 기존의 은행 시스템이 노동자 계층, 특히 유색인종 커뮤니티에는 문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은행 설립은 필요하다며 이번 시의회의 결정을 반겼습니다. 미국의 산티아고 가주 하원 의원은 인종적 부의 격차를 좁히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상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 한 걸음 가까워졌고 팬데믹에서 지역사회 경제가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시의회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개빈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퍼블릭 뱅킹 옵션 액트에 서명하고 수수료도 없고 페널티도 없는 은행 계좌를 제공하는 주정부 차원의 뱅크케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을 모색하는 방안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뱅커스 어소시에이션은 공공은행이 위험 부담이 높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납세자라면 한 번쯤 IRS와 전화통화 실패 경험을 갖고 있을 텐데요. 전화통화를 할 때 최소한 1시간 이상은 전화기를 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LA타임즈는 최근 IRS와 전화통화를 대행해주는 서비스 업체가 등장하면서 회계법인과 납세자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IRS 전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플로리다에 본사를 둔 NQ입니다. 사업 모델도 단순합니다. 전화 기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화 연결을 성공시켜서 그에 따른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NQ의 서비스는 IRS 통화 대기 시간을 90%까지 줄였다는 게 업체의 주장입니다. 연회비는 $1,000입니다. 경희대학교 남가주 총동문회 의료봉사단이 오는 17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제3회 의료봉사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난 2018년 첫 행사에 이어서 2019년 두 번째 건강검진 행사를 LA 한인타운에서 가졌지만 올해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와 오렌지 카운티 샌디에고 평통협의회 도움으로 오렌지 카운티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차민영 박사가 한국 정부가 수여하는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 유공자 포상과 관련해 관할 지역 한인 동포들의 권익 신장과 동포 사회 발전에 공헌한 동포를 추천받아 한국 외교부에 건의했고 차민영 서울 메디칼 그룹 회장이 국민훈장 목련장을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김태수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 상임 고문이 대통령 표창을, 백황기 샌디에고 한인회 회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인 유니세프가 방탄소년단, 즉 BTS와 함께 진행한 캠페인에서 360만 달러를 모금했다며 각별한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유니세프는 어제 발표한 성명을 통해 BTS와 시작한 Love Myself 캠페인으로 4년간 360만 달러의 기부금이 모였다며 이같이 밝힌 것입니다. 이 캠페인은 2017년 아동, 청소년 폭력 근절을 주제로 시작됐고 BTS는 유엔 총회 연설과 음악 콘서트, 인터뷰, SNS 같은 다양한 경로로 전 세계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부에나팍 소재 한인 쇼핑몰인 더 소스몰과 리누드 소재 플라자 멕시코 쇼핑몰 등을 소유하고 있는 M+D 프로퍼티스의 도널드 최 대표가 파산 신청,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최 대표 측은 파산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채권자 수는 99명, 자산은 5억 달러, 부채는 최대 10억 달러 수준으로 명시됐습니다. 최 대표는 파산 신청서에 무담보 채권 규모 순으로 20대 채권자 명단과 채무 액수, 성격 등을 게재했는데 상당수는 더 소스몰, 더 소스 호텔과 플라자 멕시코 등을 개발한 M+D 프로퍼티스가 받은 융자에 대한 개인 보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는 투자비용 융자와 관련된 채무, 또 한인은행 등 금융권 대출, 부동산 매니지먼트 회사와 일부 개인 채권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금융권의 경우 웰스파고가 가장 많은 1억 778만 달러, 우리아메리카가 925만 달러, 프레퍼드 뱅크가 105만 달러, 퍼시픽 시티뱅크 60만 달러가 채무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늘어난 LA 한인타운 일대의 차량 절도 범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LAPD 올림픽경찰서 구역에서만 올 3분기 동안 피해 사례가 900건 이상으로 전년 대비 40% 가까이 증가한 상황입니다. 올해 다른 유형의 재산 범죄는 지난해보다 모두 감소했지만 차량 도난 사건만 증가한 것입니다. LAPD는 가능하면 불빛이 있는 안전한 장소에 주차할 것과 차량을 잘 잠그고 선루프를 포함한 모든 창문이 잘 닫혀 있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차 키를 잘 보관하며 차량 안에 두지 말 것과 차량 도난 방지 장치를 사용하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시동을 켠 채나 잠그지 않고 방치해 두지 않기를 당부했습니다. 또 평소에 누군가 해당 차량을 자주 신경 쓰고 있고 분실한 경우 잘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평소 차량을 잘 관리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시 교사 등 교직원에 대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본격 시행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수천 명의 교직원들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어 인력 부족 현상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교사 등 교직원들은 1년간 무급휴직 또는 사직을 선택해야 하는데 백신을 접종받은 대체교사 9,000명을 현재 뉴욕시는 대기시키는 등 백신 의무화 시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직원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방법원이 뉴저지 럿거스 대학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 조치를 유지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럿거스 대학은 올 가을 학기 등록생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요구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고 백신을 맞지 않는 학생은 수업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재학생들과 백신 반대 그룹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이 요청을 기각한 것입니다. 뉴욕시 실내업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규정 단속이 시작됐지만 벌금 티켓 발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발부된 티켓 10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현재까지 2만 1,000곳 이상의 업소를 조사했고 이 중 5,800곳 미만의 업소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고장을 받은 업소가 또다시 단속에 적발되면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세 번째는 $2,000, 그 이후부터는 적발 시마다 $5,000씩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워싱턴 DC 하워드 카운티가 고등학교 운동선수와 코치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 교육청은 농구, 레슬링, 육상 같은 겨울 모든 스포츠에 참여하는 9학년부터 12학년의 운동선수와 코치, 자원봉사자들은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매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강화된 방침을 지난 1일 발표했습니다.
메릴랜드주에서 코리아타운이 지정되고 이를 상징하는 조형물이 들어섭니다. 하워드 카운티 엘리코 시티 내 한인시설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코리아타운 오프닝 행사를 오는 9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위로 알려진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의 한국계 부인 유미 호건 여사가 명예위원장으로 있는 코리아타운 건립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행사에는 호건 주지사와 이수혁 주미대사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 주지사의 백신 접종 강제 명령인 맨데이트 시한을 넘긴 의사와 간호사들이 많아질 경우 워싱턴주에 있는 병원들이 극심한 인력난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관계자들이 우려하고 나섰습니다. 인슬리의 이 강제 명령은 의료 요원들도 주 공무원들처럼 접종 시한인 10월 18일을 넘길 경우 해고하도록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해고당하지 않으려면 잔슨앤잔슨 백신을 맞아야 했고 그래야 만 2주 후 18일부터 면역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의 제이 인슬리 주지사의 백신 접종 강제명령 시한을 현실적으로 지킬 수 없거나 면제 신청을 낸 공무원들을 위해서 주정부가 시한을 11월 17일까지 워싱턴주는 연장했습니다. 인슬리 주지사는 학교 교직원들을 포함한 6만 3천여 명의 주 공무원들에게 10월 18일까지 백신을 접종받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백신 효과가 발생하려면 2주 전까지 2차 접종을 완료해야 하므로 실제 시한은 10월 4일이었는데 면제 신청을 낸 공무원들을 위해서 11월 17일까지 약 한 달간 연장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나주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스포츠 소식 좀 빨리 갖고 왔습니다. 지금 메이저리그 플레이오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 LA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간의 단판 승부 와일드카드 결정전이 펼쳐집니다. LA 다저스로서는 좀 아쉽죠. 1루수 맥스 먼시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저스의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도 부상으로 빠져 있습니다. 커쇼가 선발로 나서고 안 나서고가 문제가 아니라 더가웃에 있고 없고 차이가 상당히 크죠. 네, 커쇼는 부상으로 나서지 못하게 됐습니다. LA 다저스는 오늘 선발 투수로 시즌 도중에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맥스 슈워저가 선발로 나섭니다. 시즌 도중에 영입한 선수가 다저스의 운명을 쥐고 있는 셈입니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는 올해 40 불혹의 나이에도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는 선발 투수 아담 웨인라이트가 오늘 선발로 나섭니다. 오늘 김광현 선수가 세인트루이스의 불펜 투수로 나설 수 있을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오늘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간의 와일드카드 단판 승부는 오후 5시부터 펼쳐집니다.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시작됩니다. 티켓이 좀 많이 비싸졌죠? 네, $180부터 시작입니다. 플레이오프니까요. 네. 오늘 오후 5시부터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LA 다저스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간의 경기가 단판 승부를 펼쳐집니다. 여기서 승리한 팀이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디비전 시리즈 5판 3선승제의 디비전 시리즈 상대팀이 됩니다. 그리고 다저스에서 지금 여성 성폭행 혐의로 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트레버 바우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겠다. 플레이오프 기간 동안에 내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경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분석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LA 다저스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상당히 화가 난 상태입니다. 류현진의 토론토가 아쉽게 탈락한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전에서 보스턴이 전통의 라이벌인 뉴욕 양키스를 꺾고 디비전 시리즈에 진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4만 관중이 들어찬 홈구장 페네이 파크로 숙적 양키스를 불러들인 보스턴은 초반 홈런포 2방으로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1회 젠더 보카스가 양키스 에이스 게리 콜로부터 투런 홈런을 쏘아 올리더니 3회에는 슈아브의 솔로포가 더해지면서 시즌 16승의 리그 다승왕을 일찌감치 마운드에서 끌어내렸습니다. 믿었던 에이스가 아웃카운트 6개만 잡고 충격의 조기강판을 당한 양키스는 6회 리조이의 솔로포로 한 발 늦은 추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주루 플레이 하나가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3루 코치의 판단 실수로 홈을 파고들던 주자가 허무하게 아웃되면서 양키스가 추가 득점에 실패하자 보스턴은 6회 말 곧바로 버드고의 2루타로 다시 4대1로 달아났습니다. 버드고는 7회에도 다시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승부의 쐐기를 박았습니다.
선발 이볼디가 5와 3분의 1이닝 동안 삼진 8개를 곁들이면서 1실점. 기대 이상으로 호투한 보스턴은 숙적을 따돌리고 최지만의 템파베이가 기다리는 디비전 시리즈에 안착했습니다. You know, you just have respect for them, you know, and it just happened that tonight we played better. But that's a great organization. What they do, man, is amazing. 12년 만에 월드시리즈 우승에 도전했던 양키스는 믿었던 게리 콜이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28번째 우승 꿈을 가을 야구 시작과 함께 접어야 했습니다. 내셔널리그에선 김광현이 불펜 대기하는 세인트루이스가 지난해 월드시리즈 챔피언 LA 다저스를 상대로 역시 와일드카드 단두대 매치를 벌입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야구 천재 오타니에 대한 최우수 선수 수상 전망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일단은 전망되고 있습니다. CBS 스포츠가 담당 기자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내셔널리그, 아메리칸 리그, MVP 그리고 사이 영상 모의 투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것은 정규 시즌과는 상관없는 그 CBS 스포츠 내에서 한 것입니다. 오타니가 만장일치로 아메리칸 리그 MVP로 선정이 됐습니다. 또 메이저리그 이루수 최다 홈런 신기록을 세운 마커스 시미언이 2위표 1장, 3위표 3장을 받아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메리칸 리그 사이 영상은 만장일치로 토론토의 로빌레이가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셔널리그 MVP는 후안 소토, 그리고 사이 영상은 필라델피아의 잭 필러로 나타났습니다. 무려 7년 만에 메이저리그 데뷔라는 꿈을 이룬 피츠버그의 박효준 선수가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기다림이 길었던 만큼 특별하고 뿌듯했다는 박효준의 도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진단입니다. KBS가 만나봤습니다. 몰려든 취재진이 낯선 듯 박효준의 표정이 조금은 어색해 보입니다. 사인을 요청하는 팬까지 나타나자 이제야 달라진 입지가 실감이 납니다. 앞으로 점점 익숙해져야 되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이제 또 적응해야 되는 것 같아요. 박효준은 2015년 뉴욕 양키스의 유격수를 꿈꾸며 미국 땅을 밟았지만 기대와 달리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 마이너리그에만 머물렀고 나름대로 좋은 활약을 했지만 선수층이 두터운 양키스 1군 진입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지난 7월 코로나19 사태로 뜻밖의 기회를 얻었고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데뷔를 이뤄냈습니다. 되게 정말 특별했던 것 같아요. 미국으로 넘어온 이후에 계속 그 꿈을 위해서 달려왔었었는데 결국에는 그 꿈을 이룬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스럽고, 이후 피츠버그로 트레이드됐지만 새 팀에서 더 많은 기회를 받으며 3개의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더 팀에 더 도움이 돼야 되는 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은 이뤄냈지만 아직 팀 내 입지가 굳건하진 못합니다. 붙박이 메이저리그라는 새로운 목표를 향한 박효준의 도전은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KBS 뉴스 문영규입니다. LA 시간으로 내일 새벽 4시입니다. 내일 새벽 4시 한국과 시리아 간의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 3차전 경기가 펼쳐집니다. 시리아를 상대로 굳이 손흥민까지 투입할 필요 있어? 투입한답니다. 네. 파울로 벤투 한국 대표팀 감독이 손흥민을 선발로 뛰게 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 영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한 지 딱 이틀 만에 이제 경기를 뛰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틀 만에 컨디션도 회복했어야 했고 시차 적응도 마무리를 했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해외파 선수들의 컨디션 변수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박지선 선수 한국 국가대표팀에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릎 부상 도진 거 다 기억하고 계시죠? 특히 손흥민은 지난 3년간 세계에서 가장 비행기를 많이 탄 선수로 기록이 됐습니다. 컨디션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큽니다. 내일 저희 모닝뉴스 시간에는 이 경기 결과는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아무튼 손흥민 선수 컨디션 조절 잘해야 되는데요.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에스턴 빌라전에서 리그 첫 도움을 기록한 손흥민. 이번에도 딱 하루만 쉬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라 웃는 얼굴로 합류했습니다. 수집했는데 잘 준비해서 두 경기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은 같은 일정으로 진행된 지난달 최종 예선 2경기에서 부진했습니다. 무리한 일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실제 기록으로도 입증됐습니다. 국제축구선수협회는 손흥민이 2018년부터 3시즌 동안 22만 3,637km를 이동해 지구 5바퀴 반을 돌았고 비행시간만 300시간에 달한다고 소개했습니다. 팀 동료 해리 케인의
2.5배가 넘는 수치였습니다. 시리아전을 앞두고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훈련에 합류한 손흥민은 선발 출격이 예고됐습니다. We will play from the beginning. Our goal should be play as much as we can, attack as much as we can. 피파 랭킹 81위 시리아는 밀집 수비가 예상됩니다. 2010년 이후 한 골차 이상으로 이긴 적이 없기 때문에 얼마나 선제골을 빨리 넣느냐가 관건입니다. 유럽 빅리그에서 나란히 3골씩 터뜨린 손흥민과 황의조, 삼각편대의 발끝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변수는 시차 적응과 컨디션 조정입니다. KBS 뉴스 김기범입니다. 최근 미국에서 관광객을 우주로 보내는 등 우주 민영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죠. 이런 가운데 러시아가 영화 촬영팀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YTN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 촬영한 소유주 우주선의 비행 모습입니다. 우주선 뒤로 이탈리아 북부 해안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현지 시간 5일 낮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우주기지에서 발사된 소유주 우주선은 발사 후 3시간 27분 동안 지구를 2바퀴 도는 비행을 한 뒤 ISS의 러시아 모듈에 도킹했습니다. 도킹은 당초 자동 시스템으로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면서 우주 비행사의 수동 조작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때문에 도킹 완료 시간이 10분 정도 늦어졌습니다. 소유주 우주선의 해치가 열리자 우주 비행사 슈카 플레로프, 배우인 페레실드, 감독인 쉬펜코가 무중력 공간을 천천히 유영하며 ISS로 이동합니다. ISS 승무원들의 환영을 받은 러시아 촬영팀이 인터뷰에 나섭니다. Everything was new to us today. Every 30 seconds brought something entirely new. 러시아가 처음으로 우주 공간에서 제작하는 영화 도전은 심장질환을 겪는 우주 비행사를 구하기 위한 여의사의 이야기를 다루며 영화 중 35에서 40분 분량을 우주 공간에서 촬영할 예정입니다. 우주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영화가 제작되는 만큼 쉬펜코와 페레실드는 지난 5월부터 모스크바 인근의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 등에서 적응 훈련을 받았습니다. 쉬펜코와 페레실드는 12일간 ISS에 머물며 영화를 촬영한 뒤 오는 17일 지구로 귀환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우주 민영 개발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러시아는 이번 영화 촬영을 우주 강국의 명성을 과시하는 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2021년 10월 6일 수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유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새로운 영감으로 움직일 때 미래는 현실이 됩니다. 기아 자동차,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울세라 4세대 썰맞이 MRT로 수술 없이 티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미라클 레이저 클리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가득 실으세요. 원하는 건 무엇이든 초대형 그림도 거뜬하죠. 언제나 기아 카니발 MPV는 자신있게 말합니다. 당신의 다음 도전은 무엇인가요? 기아 카니발 MPV